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역사적인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음, 예상했던 거긴 한데, 5,000이라는 데를 상징적으로 돌파했다가, 바로 안착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 리더, 대장주가 쫙 끌고 올라간 다음에 쉬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못 올라왔던 애들을 쭉 당겨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낙폭과대 쪽으로 좀, 이렇게 그 시야를 넓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동안에 로봇 반도체가 워낙에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 반도체는 좀 쉬는 그런 타이밍이 됐고, 사실 그 진짜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간밤에 그 국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전고체 그 배터리에 2027년 상용화 가능성이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차 전지들이 그동안에 못 갔던 부분까지 한꺼번에 강한 강도로 올리면서 이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2차 전지 그 산업 레버리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실은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가면은 양자 컴퓨터, 아니,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고체가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산업 레버리지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엄청나게 오늘 전체, ETF 전체에서 그 수익률 1등을 했어요. 이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어제 종목 분석해드렸던 그 종목이. 물론 2차 전지가 잘 갈 때는 잘 가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 그 가장 잘 갈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양극재나 전고체 쪽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레버리지다 보니까 이제 어, 두 배수로 이제 추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전체 ETF 1등을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ETF는, 그 2차 전지 ETF는 그동안에 못 갔던 쪽에 수혜를 골고루 이제 주는 그런 대목이었고, 로봇은 눌렸지만 또 후반부에는 또 좋은 종목별로도 많이 이제 달라졌어요.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 우리 회원님 갖고 계신 그 종목 하나가 2연타로 상한가를 가서 그것도 깜짝 놀랐고, 오늘 깜짝 놀랄 일이 많았습니다. 일도 너무 바빠가지고 또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녁 때까지 정신없이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시간이 자칫 잘못하면 6종목을 다뤄드리지 아예 못할 수가 있는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이제 그것도 지금 좀 서둘러서 그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신청해 주신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간단합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만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더 추가 하락이 나올 텐데, 이 종목은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빠져서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또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오늘 주가가 음봉을 맞았지만, 어제 양봉, 이게 장대 양봉이 촥 나왔다가 하루 쉬었다가 다시 짧은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어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에 멈췄죠. 정확하게 딱 그 어떤 특정한 라인까지 빠지지 않은 거고요.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넓게 그려놨는데 5일선이 저 밑에 있어요. 11만 1,000원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하던 종목이 5일선 근처까지도 가지 않고 하락이 마무리됐다는 건, 이건 조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 수익 실현 물량의 약간의 이탈. 네.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그 보조지표 보시면 스토캐스틱과 RSI가 여전히 과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일선이 좀 더 올라오면 그 자리 부근까지 한 11만 한 2, 3천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언저리까지 추가로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약간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11선도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했다가 나중에 재상승할 때가 그 추가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워낙 뭐 좋은 상황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꼽는다면 LNF와 에코프로 BM 쪽을 최우선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최근에 계속 저는 뭐 2차 전지 아직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움직입니다. 좀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있고요. 결국은 그 어쨌든 17만 원까지 이렇게 14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돌파하는데 한 3주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래량 실으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지금 일봉을 그려놓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10월 그다음에 12월에 있었던 고점 부근이 18만 원 정도인데 이제 17을 뚫었기 때문에 아래쪽 매물대 아래쪽 17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18만 원까지 이제 금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어제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81선을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더니 오늘 장대 양봉. 내일은 아마 한 18만 원 정도까지 붙이지 않을까. 네,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 매물대 구간 안에서 17만 원 정도 바닥 지지만 확인되면 언제든지 18만 원까지는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2차 전지 소부장. 네. 이 종목은 어제 그 산업하고 좀 다르게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에 어제 2차 전지 산업보다는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 LNF, 에코프로 머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종목들 골고루 담고 있는데, 어쨌든 빅5, 이 포스코홀딩스부터 포스코 퓨처엠까지 5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팔았는데 기관의 매수가 세게 들어왔고 금융투자가 대집중 매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좀 이 종목은 팔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빠르게 이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보면 방금 에코프로 BM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고점 부근에 5,750원 정도, 얼마 안 남았죠. 대략 한 6,000원 언저리까지, 왜냐면 12월 10일 날 5,910원이 전 고점이기 때문에 5,900원 넘어서 한 6,000원 가까이까지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도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종목도 오늘 이 종목이 가진 가치, 종목들이 오르고 빠지고 한 걸 더하고 빼고 했을 때 7.42% 올랐는데 실제로 7.06% 올랐기 때문에 좀 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괴리율이 마이너스 0.25, 좀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좀 덜, 그러니까 약간의 그 실제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코덱스 로봇 액티브 오랜만에 종목 보겠습니다. 뉴로메카를 7.98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 현대오토에버, 그 로봇 관련주들의 대형주들을 골고루 담고 있어서 좀 안정적이긴 한데, 최근에 그 라이즈 AI 앤 로봇 그 종목과 비교할 때 상승할 때 약간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죠. 하락할 때는 조금 안정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만 상승할 때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 대신에 오늘 뭐 1% 정도 하락 마감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 특히 기관의 매도가, 금융투자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얘도 뭐 하락을 했지만 5일선 부근까지 밀리지 않았고요. 그 매물대, 긴 매물대가 쭉 펼쳐져 있는데 33,000원대 뭐 초반 부근에 있습니다. 뭐 약간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매물대 바닥, 또 5일선 있는 부근, 이런데 여유가 있어서 많이 빠진 거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아래쪽 동그라미 보시면 RSI, 또 스토캐스틱, 이런 보조 지표들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괴리율 보면 지금 오늘 실제 같이 1.48% 하락했는데 1.14%밖에 안 빠졌잖아요. 괴리율이 0.28%만큼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 더 추세,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온칩스, 오랜만에 다루는 종목이니까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팹리스 고객사의 반도체 설계와 생산, 최종 제품 공급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돈 잘 벌어 보니까 오호 2026년에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크게 흑자로 전환을 하고 또 매출액도 큰 신장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아주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수급을 보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과 연기금이 받쳐주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아서 뭐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 지금 그 주가가 아래 꼬리를 오늘 길게 달고 거기가 이제 매물대 바닥 58,500원 정도인데 한 59,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결국에는 69,900원에 이제 멈췄는데 61,500원 위에 있는 매물대 저항선이 있어서 거기에 저항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한 58,500원, 59,000원 정도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음봉이 나왔거든요. 시초가보다 조금 빠졌거든요. 약간 약세 전환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항선 61,500원을 뚫으면 그 위쪽에 있는 65,000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6만 원 깨진다면 뭐 58,000 얼마 이런 부분까지 21선 올라오고 있는 자리 57,000원대, 58,000원 초반, 57,000원대 후반 이런 자리까지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종목도 한번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면 정밀 화학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의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 판매하는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부문을 주요 영업을 하고 있다. 전고체 관련된 회사입니다. 뭐 결국 돈 잘 버는지 보면 되는데 26년도에 매출액이 13% 정도 성장, 영업이익은 11% 정도 성장해서 작년만큼 성장세가 좀 더뎌지는데 그 어제 오늘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가 2027년부터 양산 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수 있고 매출액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 여전히 13% 정도 성장.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실적으로 증명하는 시기는 28년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은 또 로봇이 그랬고 뭐 여러 다른 업종이 그랬듯이 기대치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치로 움직이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그러면 개인들과 함께 투신, 연기금이 조금 거들었지만 거래량은 크게 터졌고 주가는 크게 올랐는데 이제 좀 많이 오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10만 원 돌파했습니다만 주가가 이 자리를 계속 버텨줄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수급 상황입니다. 자, 일봉을 보면 급등 윗꼬리 길게 달고 26%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윗꼬리를 달았죠. 스토캐스틱 과열 구간에 들어섰죠. RSI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죠.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ETF 전체 수익률을 보면 2차 전지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K뷰티 오늘 APR 크게 올랐기 때문에 K뷰티 또 수소전력 ESS 인프라 이거 얼마 전에 종목 뭐 분석해드렸던 그런 종목이 딱 그 세 가지였는데 뭐 2차 전지의 날이었죠. 오늘은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가 17.18% 올라서 오늘 전체 1등 전체 최고 성적을 냈고요. 이걸 빼고 그냥 그 레버리지 말고 1배수만 놓고 봤을 때는 전고체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이 종목이 17%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난 강도로 올랐죠. 그리고는 2차전지 산업, 2차전지 탑10, 2차전지 양극재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요 최근에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좀 보니까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많이 오른 1배수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소울 전고체 배터리엔 실리콘 음극재 이거를 한번 어떤 종목 담고 있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25.93%, 삼성 SDI를 20.14%, 대주전자재료를 12.14% 들고 있는데 얘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현재 한 10종목, 11종목이 이제 현금 빼면 10종목입니다. 그러니까 1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올랐고 큰 폭의 상승을 했고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이래서 오늘 하루 엄청난
이 폭발력을 보여준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전고체와 양극재 두 개의 어떤 주제가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주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차 전지가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걸 받쳐줄 것인가 아니면 어, 좀 상승세가 더뎌질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 지나고 지금 리튬 가격들을 봐야 되는데 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국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바람에 뭐 미국의 앨범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쓰고 날아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 아직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로봇이 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러듯이 분명히 조금 멈췄다가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개인들 뭐 좋은 성과 2차 전지 가지고 내시면 참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